TSE 65,000원에 8%입니다. 아는 분이 매수, 추가 매수까지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근데 많이 빠지고 나니까 손절을 하라네요. 손실금이 커서 손절을 못하고 있는데 정말 손절이 답인가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TSE가 지난달 말에 73,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좀 하락세가 나와서 오늘 현재가 54,000원대까지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까지 하셨는데 지금은 또 손절을 하라고 하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이분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 손절을 하는 게 맞나요? 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바로 손절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좀 시장 종목이 좀 많이 눌려 있다고 해도 정신을 저희가 좀 바짝 차리면 그래도 손실을 좀 많이 줄이면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좀 차트를 보면 65,000원에 매수를 좀 해놓으시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5만 원까지는 그래도 한번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만 원에서 한 4만 한 7천 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격 내려오면은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 해놓고 반등 한번 줄 겁니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고 평균 단가를 낮추고 반등을 줄 때 빠져나오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좀 고점에 있는 종목이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도 된다라는 좀 내용들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TSE 같은 경우는 이전에 좀 상승세가 굉장히 좀 기대감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10배 이상의 상승이 한번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종목들은 다시 한번 눌렀다가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눌러주는 이제 구간이 어느 정도까지 눌러줄지가 굉장히 좀 이제 걱정이 많이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눌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낮은 구간 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낮추고 급등 줄 때 좀 손실이 없거나 아니면 약손실에서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좀 대응이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TSE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이하, 4만 7천 원에서 5만 원까지 하락이 나온 다음에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이때 잡아야 좀 매수 단가를 많이 낮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추가 매수 고려해 보시고 급등 나왔을 때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세요라고 먼저 적어주셨는데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GS건설 41,500원, 비중 5.5%입니다. 매수하고 매일 떨어지고 있어서 손절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상담 부탁드려요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자,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엔 조정이 좀 나오고 있어서 상담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중 하나입니다. GS건설 최근에 지난주부터 좀 계속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가는 오늘 4만 원 선 무너지고 39,1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도 손절을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GS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건설주들 전체적으로 해외 수주가 지속적으로 좀 많이 늘고 있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개선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좀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GS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월봉상 굉장히 좀 낮은 구간에서 이제 막 상승을 좀 하는 그런 좀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우선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에서 좀 들어간 게 좀 맞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눌렸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차라리 지금 비중을 좀 많이 줄이거나 아예 좀 정리를 하고서 저는 한 31,500원이나 한 32,000원까지는 내려주고서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5.5%라 이 비중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냥 뭐 장기로 생각을 하신다면 충분히 끌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좀 비중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크게 뭐 31,000원이나 32,000원 정도 내려왔을 때 뭐 비중 10%라든지 15%라든지 한 비중 20% 정도 맞춰놓고서 좀 중장기적으로 내가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 좀 하시면요.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걱정하지 않고서 편하게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하신 다음에 31,500원에서 32,000원 정도에서 다시 매수하는 전략 권해드렸고요. 중장기적인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83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데일리 아나운서분들 한복 너무 예쁘네요 라고 칭찬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87,100원, 비중 12%입니다. 수익권으로 올라오지 않아서 속상하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까지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호텔신라 87,100원 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하락세가 나와서 오늘은 81,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작년 실적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올해는 좀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문가님,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실 중이신데 진단을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네, 그래도 뭐 항공주들도 최근에 이제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나오면서 네. 좀 꾸준하게 좀 상승세가 하나씩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좀 모습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지금 뭐 코로나 악재로 인해서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뭐 지금 진입을 좀 시도를 해봐도 좀 좋은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한 78,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번 내려줬다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전에 한 78,000원 정도까지 한번 눌러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그냥 충분히 여유롭게 조금 더 이제 들고 가시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길게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이번 달이나 뭐 다음 달 안으로는 충분히 수익권 위로 올라와 줄 테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편하게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조정받은 다음에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 안으로 수익권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 전망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삼표 시멘트 5,000원에 5%입니다. 기술적 반등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추가 매수한다면 언제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시멘트 관련주 최근에 건설 관련주와 함께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안을 발표했을 때 시멘트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삼표 시멘트 최근에 좀 강세가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셨다고 하는데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네요. 전문가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기술적 반등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좀 단기적으로 너무 단기적으로 좀 수익에 좀 욕심을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선적으로는 뭐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건설주들이 이제 해외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국내 이제 아파트 이제 공급이라든지 이런 이제 뭐 정부 정책들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뭐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여유롭게 지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지만 제가 항상 종목이 이제 급등이 나올 때는 매수를 좀 하지 말라고 언급을 항상 드립니다. 그래서 매수를 이제 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좀 바닥권에서 내가 종목을 가지고 있다가 상승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좀 종목으로 매수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 44,000원까지는 그래도 한번 눌러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0원 정도 내려왔을 때 혹은 그 4,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좀 낮추고 상승을 좀 기다리는 그런 좀 전략을 좀 실행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좀 가격대가 4,000원까지 눌린다면 나는 좀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조절을 해서 비중 절반 정도는 줄여놓고 가격대 내려줄 때 추가 매수해서 가격이 5,000원 위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를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4,000원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시점은 이때 정도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신 다음에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KG 이니시스 28,000원 5%입니다. 지금 추가 매수를 좀 해둘까요? 매수가까지 오면 빠져나오고 싶은데 평단가까지 안 오네요. 가격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도 전자결제 관련주로 작년에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좀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몇 달간은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에서 횡보를 하다가 이번 최근 한 달 동안 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이분 역시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하고 계시는데 지금 해도 괜찮을까요? 추가 매수는 지금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는 우선은 좀 추세 자체가 좀 꺾일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추세가 지속적으로 좀 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하락세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어느 정도 좀 부담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추후에 이제 시장이 이 종목 KG 이니시스가 하락세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좀 저점을 올리는 시기에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뭐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항상 머리를 다시 추세가 전환이 되는 순간에 추세 전환이 되는 시점에 추가 매수를 좀 하시는 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너무 저희가 이제 당장 주식을 바라볼 때 항상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당장 내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게 절대 아닙니다. 어느 종목이든 어느 기업이든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격이라든지 내가 추가 대응을 해야 되는 가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 이틀에 따른 그런 이제 이 종목에 따른 변동성을 보기보다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가격대로 항상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느 가격 오면은 내가 매수를 하고 목표가가 어느 정도 잡아놓으면 그 가격 올 때까지는 뭐 이 종목이 뭐 10% 20% 급등이 나오더라도 그 가격까지 뭐 몇 달 좀 한 달, 두 달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급등이 나온다고 해서 그 종목이 다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고 굉장히 좋은 종목 들어가 놓으면 뭐 2, 3개월 안으로도 100%, 200% 충분히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락세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좀 꺾어 올리면서 지수를 좀 종목 이제 가격을 꺾어 올리면서 위로 올라갈 때 추가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만약에 이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크게 내려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한 15,000원까지도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격 왔을 때 이 가격 오면은 아무래도 좀 추세가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5,000원 정도 올 때 좀 추가 매수를 좀 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의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다는 의견을 먼저 제시해 드렸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5,000원까지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서 흐름 확인해 보시면서 추가 매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329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 40만 5천 원에 30%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는 잠시 주춤하다가 올해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좀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47만 4천 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수익이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겠고 전문가님 카카오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또 모르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시장이 좀 하락이 나올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 하락이 이제 좀 저희 눈앞으로 좀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익을 좀 어느 정도 챙겨 놓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이 카카오를 나는 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장기로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 비중이 30%니까 20% 정도는 비중을 좀 줄여놓고 10% 정도만 좀 남겨놔서 나중에 이제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은 더 낮은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줍니다. 그래서 시장 하락을 좀 저희가 기다렸다가 현금을 좀 빼놨다가 시장이 하락이 왔을 때 강하게 내려왔을 때 그때 이제 카카오를 다시 진입을 하는 그런 좀 전략도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비중을 좀 줄여놓고 조금 더 상황을 유의 깊게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하락을 하면 같이 밀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수익 실현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20% 정도는 매도하시고 10%만 가져가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연휴를 앞두고 유튜브와 문자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 고민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열심히 처방전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상담 신청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휴대폰으로 찍어서 바로 입장해 보시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는데 변선생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따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댓글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7만 원 15%입니다. 손실폭이 큰데요. 손절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쯤 추가 매수할까요? 답답하고 또 궁금합니다. 진단 꼭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 7만 원 선 부근에서 고가를 찍었고요. 이후에 좀 하락이 나오면서 오늘은 5만 3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매수가가 좀 높으신 부분인 것 같은데 이분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대응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지금이라도 저는 지금이라도 좀 손절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전에 좀 강하게 많이 올라온 이제 종목들은 한번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크게 내려온다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좀 상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이제 NHN 한국 사이버 결제가 내려오게 되면은 그래도 한 3만 원까지 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5만 이제 3천 원인데 내가 높게 잡았다고 해서 이 종목을 끌고 가면서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상승이 나오고서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하락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딱 보면은 이제 하락 초기 시기다. 하락 초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고점에서 이분은 좀 너무 고점에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손실 폭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지금이라도 좀 빠져나와서 3만 원에 나중에 잡고서 다시 한번 뭐 6만 원, 7만 원대까지 올라오는 거를 좀 저희가 기대를 하면은 그래도 내가 지금 손절을 한 금액보다 이전에 또 더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좀 이제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하락을 시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하락세로 추세가 하락세로 진행이 되면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이 멈추고 조정을 주고 추세가 이제 하락하는 시점에서 그때 이제 좀 매수를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 가격은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3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열려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마음 아프겠지만 저는 솔직히 뭐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들은 손절을 좀 하라고 좀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뭐 좀 들고 가도 되는 종목들은 들고 가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한국사이버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이전에 뭐 실적이라든지 뭐 전망이라든지 굉장히 좋지만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뭐 10년, 20년 가지고 갈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 매도를 하고서 낮은 구간에서 다시 좀 진입을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정말 많이 상승을 했죠. 그만큼 낙폭이 클 수도 있다고 합니다. 3만 원까지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차라리 지금 손절을 하시고 아래에서 다시 재진입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11만 5,700원 30% 비중입니다. 1월에 매수하고 계속 떨어지는데요. 반도체 관련 종목이 오를 때도 이 종목만 오르지 않는데 손절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라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인 것 같은데 최근에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오를 때 이 종목은 확실히 좀 많이 가진 않은 것 같습니다. 1월 초에 비해서는 좀 현재 10만 원 선도 무너지고 99,900원 오늘 현재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손절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손절하는 게 좋을까요? 뭐 실적이라든지 뭐 지금 뭐 이슈라든지 테마 상황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좀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하고 있고요. 뭐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낮추면 충분히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빠르면은 뭐 다음 주고 늦으면은 뭐 이번 달 안으로는 충분히 수익권 나올 거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낮추고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실적이나 앞으로 반도체 관련 업황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688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CJ시푸드 매수가는 계속 분할 매수해서 낮춘 가격인데 5,800원이고 비중은 13%입니다. 작년 9월에 매수해서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인데요. 손절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CJ시푸드 작년 중반쯤에 두 차례 한번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6,000원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이후에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추가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매수 단가가 5,800원이라고 하시는데요. 전문가님, 그래도 좀 손실 중이신데 손절을 해야 할까요? 네, 우선은 지금 완전히 추세가 하락이 이제 추세가 전환이 언제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차라리 이제 손절을 좀 잡아드리고 대응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절가는 한 4,3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4,300원 손절 잡고서 지금 가격에서 좀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좀 확 크게 낮추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비중이 13%니까 조금 더 이제 한 비중 20% 정도 맞춰가지고 한 5,250원이라든지 요 정도까지 평균 단가 좀 낮춰 놓으면요. 한번 이제 급등을 줄 때 충분히 좀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는 이유는요. 이 종목이 아무래도 좀 지지선 위에 좀 있으면은 제가 조금 더 좀 강하게 강조를 해서 뭐 다음 주는 다다음 주 올라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좀 드렸겠지만 우선은 좀 지지선이 이탈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더 지지부진한 좀 흐름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전에 일본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좀 여러 번 이제 줬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시기에 들어가서 좀 많이 크게 물려 있는 좀 지금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단가에서 좀 추가 매수해서 손절가 4,300원 잡으시고 급등 줄 때 5,000원 뭐 5,250원 급등 줄 때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좀 취하시면 좀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CJ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손절가 4,300원으로 제시해 드렸고요. 추가 매수를 지금 구간에서 한 번 더 하셔서 평균 단가를 한 5,200원 정도로 낮춰 놓으시고 반등 나왔을 때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전략 잘 세워보셔서 꼭 손실 없이 나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29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성 첨단 소재 5,014원에 20% 보유하고 있는데요.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매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격대가 좀 높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자, 오성 첨단 소재는 마리화나 관련주로 최근에 좀 많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자회사가 마리화나 치료제 관련 특허를 얻었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역시 매수를 하셔서 지금 손실 중이십니다. 오늘 현재가 4,70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분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볼까요? 아니면 그냥 지금 매도를 할까요? 네, 지금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 자체가 급등이 나오면요. 조정이 나오고 하락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급등 나오고 조정 주는 시기다.
그래서 아직 하락 남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락 같은 경우는 저는 한 3,000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어느 정도 좀 물량을 좀 정리를 해놓고 한 3,000원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지면서 진입을 좀 하는 그런 좀 모습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대마 관련된 테마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은 뭐 다른 나라들은 뭐 합법화를 추진을 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단기간에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한번 내려줬다가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000원 정도까지 내려주면 다시 한번 저희가 관심을 가지면서 그때 다시 이슈나 테마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를 좀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정리를 해놓고 좀 내려왔을 때 다시 잡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리화나 관련주 테마는 좋긴 한데 역시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3,000원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 좀 조정 나올 때 그때 매도를 하신 다음에 아래에서 다시 보시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G 관련주 엔텔스 9,500원에 20%를 1년째 보유 중입니다. 향후 주가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진단 꼭 부탁드려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엔텔스 지금 수익 중이신데요.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니라 1년 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 초반쯤에 그때 이제 만원 선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지난 1년 동안에는 한 7,000원까지도 하락을 하면서 좀 계속 손실이셨는데 보유를 하시더니 이렇게 좀 수익이 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분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5G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엔텔스 같은 경우는 뭐 실적도 지속적으로 좀 실적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좀 성장성 있는 그런 좀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청자분이 지금 매수한 매수가까지는 한번 내려줬다가 다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단기적으로 좀 포지션 잡지 말고 좀 중장기적으로 포지션 잡아서 이번 연도 한 해는 좀 내가 이 종목으로 가지고 가겠다라는 좀 이런 좀 확신을 가지고 좀 가지고 가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한번 눌릴 때 9,500원에서 한 9,000원까지 한번 내려줄 때 그때 좀 추가 매수를 좀 더 해서 보유를 해서 가지고 가면은 지금까지 어차피 1년 기다렸으니까 한 1년만 좀 더 기다려 봅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5G 관련주 올해 전망 좋다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엔텔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데 다만 최근에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오히려 9,000원 선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부분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좀 길게 보유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코닉스 1,500원 10%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고 나서 계속 떨어지는데요.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아니면 손절해야 맞는 건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 관련주라서 최근 한 달 동안 또 역시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주들 대부분 좀 하락세가 나왔죠. 오늘 현재가 8,97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분 추가 매수할지 손절할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도 뭐 비중이 크지 않아서 정말 다행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는 충분히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 좀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조정 및 이제 하락을 좀 주고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 6,500원까지는 한번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6,500원 정도 내려왔을 때 좀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가격이 좀 솔직히 너무 높습니다. 지금 거의 9,000원대 가격대에서 조금 지금 1,500원에서 매수를 해놓고서 9,000원까지 지금 좀 밀린 상황인데 차라리 이제 지금 좀 비중을 좀 줄여놓고 나중에 이제 6,500원 내려왔을 때 비중을 조금 더 크게 15%를 더 담는다는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서 좀 가지고 가면 조금 더 조급해하지 않고 이 가격대를 유지를 하면서 진행을 하시면은 그래도 저희가
뭐 좋은 종목이든 안 좋은 종목이든 대부분은 저희가 손실이 나더라도 수익 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대응대로 그냥 좀 따라서 해주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차피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뭐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좀 이슈가 돼 왔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조금 더 인공지능이라든지 조금 더 이제 자동차라든지 본격적으로 조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크게 열려 있다. 그렇게 되면요. 가격을 만약에 6,500원 주더라도 그런 이제 이슈나 테마 다시 한번 형성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오면 다시 한번 뭐 20%, 30% 이렇게 급등이 나와 줍니다. 그러면서 뭐 10,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간 싸움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은 좀 정리를 해놓고서 가격대 내려줄 때 좀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좀 크게 낮추는 좀 전략을 취하시면은 미래에는 좀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율주행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향후 업황이나 전망은 좋지만 이 종목의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제시해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좀 줄이시고 6,000원 선 부근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조금 더 보유해 보시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581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테카 바이오 비중 15%이고 매수가는 2750원입니다. 주가가 자꾸 내려가기만 하는데요. 손절해야 되는 건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라는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자,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역시 코로나19 후보물질 관련해서 특허를 얻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승세가 좀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고 한 달 정도 상승을 하다가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그 상승 전 가격대까지 거의 좀 내려온 모습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선 그 중간 부근에서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가 17,600원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분 손절 고민해 봐야 할까요? 전혀 손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제 막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막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좀 시작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좀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체 분석, 뭐 헬스케어 관련된 산업들은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 움직이는 산업들보다는 뭐 미국 쪽으로 움직이는 산업들이 굉장히 좀 기업들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내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의사를 만나러 가는 이제 병원이 굉장히 좀 활성화돼 있고 어느 지역이든 병원에 좀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큰 도심을 제외한 이제 뭐 서부라든지 북부 뭐 이런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병원을 가는 게 굉장히 멀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헬스케어나 이제 원격 진료 같은 이제 산업들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를 좀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국내 기업들이 미국 쪽이나 해외 쪽으로 아직 진출을 안 해 있지만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저희 코로나 이후로 저희 쪽 의료 쪽으로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시기에 아무래도 원격 진료라든지 헬스케어 관련 테마, 뭐 유전체 치료제 분석 테마들 전체적으로 뭐 해외 진출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굉장히 좀 크게 열어두고서 저희가 좀 진입을 해보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한 18,000원 이하로는 지속적으로 좀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뭐 바로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 우선적으로는 시장이 좀 지금 종목이 추세가 하락세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낮은 구간 내려왔을 때 좀 머리 올리면서 추세 전환이 될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좀 강하게 해서 평균 단가를 좀 크게 낮춰놓으면요, 충분히 그 이상까지 올라와 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번 달 안으로는 충분히 뭐 수익권 위로 올라올 것 같으니까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982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HDC 11,600원에 30%입니다. 다른 잘 나가는 종목에 비해 상승이 없는 것 같아서 매수해 봤는데요. 시간을 투자해도 될 만한 종목일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HDC 정말 코로나 이후에 많이 상승하지 않아서 이제 좀 상승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종목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HDC 같은 경우는 뭐 지주사라고 좀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 그 아시아나항공 뭐 무산이 되면서 좀 하락세가 좀 많이 나왔고 상승도 많이 좀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뭐 굉장히 낮은 구간에서 그래도 좀 상승세를 이제 막 머리를 좀 올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도 되지만 아무래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하락장일 때는 이 이슈라든지 테마들이 없으면은 종목이 좀 변동성을 주는 게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하락장을 맞이했을 때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이슈나 테마, 이번 연도에는 어떠한 좀 이슈가 있을지, 어떠한 테마들이 형성이 될지, 어떠한 기술이 도입이 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고 저희가 상황을 판단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 섹터들 좀 관심 있게 좀 보면서 투자를 좀 하시면요.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좀 하락이 나오는 장에서도 좋은 수익 꾸준하게 수익이 보면서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나올 때까지 시간적인 여유를 좀 두고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